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장중 4.7%를 돌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AI 칩 수출 제한을 추진합니다.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고꾸라졌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과 민간 고용, 주간 신규 실업자 수, 거기에 매파 인사의 비둘기파적 발언까지 국채금리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들이 혼재된 간밤이었습니다. 엇갈린 재료들 속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는데요. 먼저 국채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트럼프가 보편관세 시행을 위해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는 CNN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이 무역 등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보도에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투심은 위축되는 듯했죠. 20년물 금리는 시장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5% 선을 넘기면서 시장에 암울한 경고를 보내왔고 10년물 금리 역시 4.7% 선을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금리는 상승폭을 줄였고 이후 진행된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나자 금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밤 발표된 FOMC 의사록에는 지난 12월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이미 견제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향후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 시행된다 해도 연준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켰죠. 장 막판 다우와 S&P 500 지수를 소폭이나마 상승권으로 밀어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 마감 후 속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AI 칩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일환인데요. 국가와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AI 칩의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AI 개발은 우호국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한편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시행될 예정으로 우호국과 적대국을 총 3등급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수준의 수출 제한 혹은 허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전일 CES 기자 간담회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질문에 대해 15년 후쯤 초기 단계의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이고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3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소식에 급등했던 아이온큐가 39%, 리게티 컴퓨팅과 퀀텀 컴퓨팅이 40%대 밀렸습니다. 메타가 이베이의 상품 일부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반독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시도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테스트될 예정입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테무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베이의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베이의 주가는 9.9% 급등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아이폰 16 판매 금지를 해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에도 금리 하락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UBS가 최근 하락이 과도하다며 GLP-1의 높은 수요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거란 평가와 함께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하자 2.8%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엇갈린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ADP에 따른 12월 민간 고용은 12만 2천 건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임금률도 4.6%로 이렇게 고용과 임금 상승이 모두 둔화되었다는 징후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 미국 기업들의 해고 동향을 나타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해 지난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안정세를 시사했는데 이렇게 다소 엇갈린 노동지표를 두고 월가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추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ADP의 적은 표본이라는 한계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이 이번 연말 변동성을 포함했다라는 문제점을 넘어서 더 정확한 고용시장의 파악을 위해 12월 비농업 고용시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 4.7%를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 파트너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리는 한때 4.7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는 지난 12월 30일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음 달 5%를 예상하는 옵션 거래도 등장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적자 확대가 국채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더해질 텐데 다만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협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신중한 접근 기조 그리고 이미 시장에 반영된 기조로 인해서 채권 금리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견조한 30년물 국채 경매 결과 역시나 금리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급등세를 뒤로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 그리고 초강달러가 더해지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6%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천연가스는 간밤 6% 넘게 급등했고요. 비트코인이 간밤에도 하락합니다. 이틀간 약 10%대 급락세를 보이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우려에 달러 인덱스는 109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독 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